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체코에서 머리 두피에 타투를 넣어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체코 프라하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처음은 저는 이제 여기 있은 지 14년이 됐고요. 14년 차고, 처음에는 이제 교환학생으로 체코에 처음에 왔었어요. 제가 24살 마지막 4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왔었고, 와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릴렉스하고, 그리고 한국 회사들도, 동유럽으로 진출해 있는 한국 회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아마 조금 더 라이프 밸런스가 있겠다. 삶의 질이 조금 더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다짐하고 체코에 머무르게 됐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가 직장 생활 2년 정도 조금 더 안 되게 하고 그 사이에 사랑하는 남편분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제 아기도 생기고 하면서 직장은 그만두게 됐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 자체가 성격이 되게 안 맞기도 했고 이제 하나하나 시작해서 지금이 작게 뭔가를 시작해서 사업을 한 지 7년 차 정도 돼가고 있어요. 네, 사장님 그러면은 어떤 사업들을 하셨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이제 저희 애가 만 0살 때, 1살도 되기 전에 이제 체코에서 한국에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 어린이들 네임 스티커 있죠. 한국에 이제 애들이 어린이집 가거나 유치원 가거나 초등학교 갈 때 전부 다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사용하는 그 네임 스티커. 그거를 제가 이제 저도 필요하니까 애가 이제 어린이집에 가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체코 시장에서 그게 너무 대중화되어 있지도 않고 너무 비싼 거예요. 뭐 한 세트에 작은 거 2장, 뭐 중간 사이즈 1장, 큰 사이즈 1장 이렇게 막 4장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한국 돈으로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래? 이게 왜 이래? 이게 왜 이래? 그러면 이제 내가 엄마야. 그러면 이 네임 스티커는 분명 필요한 거야. 분명 필요한 거고 분명 모두가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건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 그러면 이제 시장에 들어갈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럼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보기 막 시작해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럼 왜 한국에는 어떻게 2-3장에 1,000원에 팔 수 있어?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만들길래, 어떻게 제작하길래, 저 한국에는 2-3장에 1,000원인데 여기는 몇만 원씩 받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아보다가 제작 과정 같은 것도 조금씩 알아보고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오픈되어 있지 않지만 조금씩 알아보다가 이제 한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여기서 연락도 하는 거예요. 저 이거 하고 싶은데요. 배우고 싶어요. 한국 가면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거를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걸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한국으로 갔을 때 제가 이미 몇 번 전화를 돌렸던 그분들을 찾아갔어요. 서울로도 찾아가고 수원으로도 찾아가고 대구로도 찾아가고 그래서 한 2업체를 만나가지고 이제 돈을 조금 주고 이 노하우를 배우고 그리고 필요한 기계들을 가지고 오고 이제 그럼 알게 되는 거죠. 왜 이 가격이 이렇게 쌀 수 있는지 이게 원가가 얼마인지 나오고 여기에 들어가는 노동이 얼마인지 나오고 투자금이 얼마인지 나오고 그렇게 해서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고 뭐 처음에는 이제 아무 지식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네. 아무 지식이 없는데 온라인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부터 뭐 인터넷 광고를 하는 거 그리고 배송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아무 이제 지식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건 이제 제로부터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나하나 해가면서 다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네임 스티커를 커스텀 그러니까 주문 들어오면 그 아이의 이름을 새겨서 네임 스티커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거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아니, 사장님 궁금한 게 그러니까 차이가 뭐였어요? 여긴 비싸고 한국이 싼 이유? 이거는 이 분야에 이제 또 이 사업에 대한 노하우에 대한 부분이라서 100% 오픈할 수는 조금 힘든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료로 해야 되나 이거? 사용하는 기계와 제작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기계는 한국에서
들여오고 네. 그것도. 프린트기가 엄청나게 다양하고 거기에 어떤 연료로 어떤 방식으로 프린트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종이를 쓰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재료 수급은 어디서 하셨어요? 한국? 재료 수급은 처음에는 이제 그 노하우를 그대로 가져야 되니까 한국에서 하는데 이것도 네네. 이제 제가 해보면 노하우가 생겨서 여기서 수급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다 하죠. 아, 체코에도 예, 재료는 그래서 싼 게 있었던 거네요. 재료는 이제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것들은 리플레이스를 하고 리플레이스가 안 되는 부분들은 한국에서 이제 국제 택배로 이제 사업자 명의로 받아가지고 들어오고 그런 네네.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했던 거죠. 아, 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발송하는 거는 여기 사업자가 있으면 그 사업자 가격으로 택배에서 와갖고 일괄 수거해서 이렇게 가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UPS나 이런 데에서 UPS는 약간 조금 많이 비싸고 서비스 엄청 배송이나 이런 게 빠른데 사실 요 체코 내에서 그리고 요 체코 주변 나라에서 하는 비즈니스에는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물건을 사고 파는 비싼 물건이 아닌 같은 경우에는 UPS나 DHL 이런 걸 사용하면 너무 비싸요. 맞아요. 이거는 국제 택배나 조금 더 비즈니스 전문 운송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요. 네네. 지금 여기 안에서 온라인 주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게 뭐 자실컵이나 체스카포슈타 아니면 네네네. 다른 배송 로컬 네네네. 배송 업체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걸 사용해야 되는 거죠. 제가 입력을 해요. 딱딱딱딱딱 네네네. 입력을 해요. 딱딱딱딱 입력을 하면 오늘은 10개, 20개, 30개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 다음날 택배 기사가 와서 수거해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그 네네네. 시스템이 다 연결돼 있어요. 아, 궁금한 게 그러면 그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대박 쳤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이제 저희 첫 번째 그 스티커 사업이 생각보다는 잘 됐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때 전부 다 처음이었잖아요. 전부 다 처음이고, 온라인 마케팅 자체가 처음이었고, 저도 그냥 유튜브랑 책이랑 이런 걸로만 돼서 배운 게 다였어요. 처음 시행을 해보는 거였고. 근데 이제, 메타 마케팅을 돌리면, 그러니까 메타 마케팅은 페이스북, 이제 인스타그램 이렇게 마케팅을 돌리면, 하루에 팔로워가 막 수십 명씩 계속 늘어나요. 자고를 하면 수십 명이 늘었고, 자고는 수십 명이 늘었고. 아, 니즈가 있네요, 다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니즈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온라인 마케팅을 돌리면 다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다른 비즈니스를 2개 정도 더 해보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굉장히 니즈가 잘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들이 진짜 엄마들이 생각해도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서도 이게 좋은 거예요. 가격 면에서. 그리고 애들한테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 니즈가 잘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막 수십 명씩 팔로워가 늘어나고 첫 시즌 때 이거는 굉장히 시즌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도 그렇지만 한국에는 3월 입학이기 때문에 1월, 2월에 이 커스터마이즈 네임 스티커가 매출이 확 뛰고요. 나머지 기간에는 좀 잠잠해요. 그리고 한 2달 정도가 시즌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9월 달이 시즌이니까 7, 8월에 확 뛰고 나머지 기간은 이제 찬찬하게 흘러가는데 7, 8월 때 그때 제가 첫 해에 거의 순수이익을 7, 8월만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남겼어요. 2달간 1,500. 그랬어요. 예. 대박이네요. 예. 처음 시작했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오피셜하게 이제 오픈한 게 4월 정도였어요. 그해 4월 정도였는데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저도 처음이니까 이제 이 홈페이지 이걸로는 절대 이커머스가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고 홈페이지를 완전 새로 다시 만들어서 오픈했던 게 한 5월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한 2-3달 만에 확 올라서 그렇게 수익이 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업에서는 한 가지 이제 안 좋았던 점이 시즌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 그렇다시피 시즌이 있기 때문에 7, 8월 시즌이에요. 2달 해서 그렇게 보는데 나머지는 잠잠해요. 그러면 이게 1년치 평균을 내보면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홈페이지 네네. 이렇게 도메인비, 홈페이지 그 도메인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비용도 항상 들어가고 네네.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크든 작든 회계사가 있어야 되고 네네. 이 경험을 계기로 사업을 한다면 시즌성을 너무 많이 타는 거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배운 거죠. 아, 네. 그러시면은 그 두 번째 사업은 어떤 거 하셨던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사업은 이제 예상치 못하게 급한 상황이 저희 가족에 생겼어요. 저희 가족이 이제 처음에는
남편은 주재원으로 여기 생활을 시작했었고, 저는 이제 여기서 직장 생활을 이미 하고 있었고, 그래서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저는 이제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고 있었고, 남편이 계속 주재원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게 이제 주재원 생활이 보통 4, 5년 정도를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는 남편 같은 케이스가 한 2년 정도 만에 종료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이미 여기에 이제 집도 있었고 차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체코에서 생활을 계속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은 전혀 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취업 비자로 오게 됐을 때는 그 취업 비자가 끊기게 되면 3개월 정도 안에 여기서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회사 고용이 끝나게 되면 3개월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 가족한테 굉장히 리스크가 되는 거잖아요. 위험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상황이 왔고, 남편은 뭔가를 해야 됐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있던 동네에 한국 식품점이 이제 새로운 주인을 구한다는 그거를 접하게 된 거죠. 슈퍼마켓이요? 예, 한국 식품점. 예, 한국 식품점. 그래서 이제 그 비즈니스를 연결하면, 일단은 비즈니스를 하는 걸로 돼서 사업 활동을 하니까 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나 어쨌든 우리 네네네. 생활을 어떻게든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길 것 같아서 그거를 남편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궁금한 게요. 네. 스티커 사업 하실 때 사업자 내셨던 거 아니에요? 이제 스티커 사업 할 때는 사업이 작은 규모는 이제 법인 사업자는 여기서 체코에서는 SRO고, 이제 사업이 작은 같은 경우에는 나의 싱글 사업자, 그러니까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사업자, 예, 예. 개인 사업자라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작을 때는. 그거 비자 안 돼요? 그걸로는 비자 안 나와요? 어려워요. 어.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계속 비자 관련된 것도 계속 상황이 바뀌니까 아, 지금은 또 일단-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때 할 당시에 몇 년 전은 할 수는 있는데, 이 내가 개인 사업자로 이 매출이 네네네네. 왔다 갔다 해서 비즈니스를 했다는 이제 돈이 들어오고 네네네. 돈이 나가고 이런 것들을 회계 자료를 1년 이상치 정도 확실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는 거를 제출해야 돼요. 그때 저 당시에는 아. 1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비즈니스를 해서 돈이 오가고, 그리고 네네네. 거기에 대한 소득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낸 것까지도 정확히 있어야 돼요. 그럼 1년 미만 사업자들은 그게 비자로 안 연결이 돼요. 안 어려워요.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렵고 법인은 괜찮고. 리스크가 굉장히 커서 법인도 어려워요. 예, 예, 아, 예. 법인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슈퍼마켓 법인이잖아요. 제가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안전하게 하려면 1년 이상치 정도 되는 그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낸 부분도 있어야 돼요. 아,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뀌었을 수도 네네네네. 있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저 당시에는 그땐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세 번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불다츠라고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반영구 미용 산업이죠. 미용 사업이고, 현재는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는 남자, 이제 헤어가 없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민머리, 그러니까 헤어로스가 탈모가 많이 진해져가지고 누가 봐도 이제 소위 말해 쉽게 말해서 대머리다 하시는 분들 이제 한테 이렇게 타투로 피그먼트를 이렇게 주입해서 짧은 머리를 짧게 쉐이빙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미용 시술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반영구 아이브로우나 뭐, 그리고 이제 오래된 이제 좀 내추럴하지 않은 눈썹 무신이나 다른 시술 같은 걸 제거하는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이 머리는 그러니까 이런 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좀 그림 실력도 좀 중요하고 한데 머리는 머리카락다운 머리 이런 걸 그려주는 건가요? 어, 아니면 여기도 뭔가 다른 기술이 들어가나요? 바디 타투를 하는 방법과 눈썹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이런 시술을 하는 방법과 테크닉이 다 달라요. 아. 손의 모양, 사용하는 기계,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네네네. 그리고 그 작업에 따라서 집중해야 될,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들이 그 포인트가 다 달라요. 머리는 특히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요. 핏줄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모든 피그멘테이션은 리스크가 있어요. 아, 리스크가 있고 절대 과하면 안 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네. 네, 단지 여기뿐만이 두피뿐만이 아니고 모든 얼굴에 대한 것도 그렇고 바디 타투에 대한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주입되고 나면 제거 작업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조금 과하게 잘못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손님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도 받고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제거하는데 통증도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그멘테이션 작업은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작업자도 신중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굉장히 신중하게 누가 해줄지 정말 이걸 할지 어떤 사람을 고를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고를지 이런 걸 잘 결정을 해야 돼요. 아, 거기서 이제 이 가게와 저 가게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군요. 똑같은 서비스지만 기술에 따라서. 이게 전 이렇게 표현하는데 똑같이 이제 미술 시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꽃병을 하나 저기 둬요. 그리고 똑같은 물감이랑 비슷한 붓을 가지고 다 그리잖아요. 똑같은 네네네네. 문방구에서 산 비슷한 물감, 비슷한 붓을 가지고 그리는데 네네. 결과물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이런 거예요. 아, 네. 이것도 이런 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색소와 비슷한 작업 도구와 그리고 사람이 하는데 사실 결과물이 엄청나게 달라요. 마진은 잘 남는 사업인가요? 장사는 잘 되고 계세요? 이거는 사실 물건을 파는 유통사업 같은 경우는 물건을 떼오고 거기에 대한 재고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몇 프로의 마진을 남겨서 그 판 거에 대한 마진을 내가 갖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나의 노동이 이 서비스인 거예요. 나의 노동이 서비스인 거기 때문에 뭐 물건을 사야 되는 재고 비용이나 뭐 그런 것들은 없죠. 그런 것들은 가게세만 없어서 나가는. 뭐 가게세랑 마케팅 비용이나 이렇게 유지하면서 뭐 회계사나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이런 비용들은 나가는데 네네네. 이제 물건을 사야 돼서 물건 재고 비용 같은 거 네네.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걸 쌓아둬야 되는 재고 비용 같은 건 없는데 그래서 사실 그 서비스에 대한 마진 손님들이 이제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마진은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노동이 계속 투입돼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다른 네네네네. 사람을 써서 나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노동 집약적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나의 노동을 해야만 수입이 들어오는 방식인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곳에서 배우고 똑같은 기계와 똑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똑같은 색소를 사용해서 해도 결과물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쉽게 나를 믿고 오는 손님을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없어요. 그래서 직원이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이 직원을 한 두세 달 가르치고 이 직원한테 내 손님을 주고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손님들은 지금 저희 홈페이지나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저의 거를 이제 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이제 손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분이 한 명 이제 누가 봐도 뭐 이렇게 민머리다, 대머리다 하는 그 수준으로 오시면 제가 이제 체코 커런시로 한 4만에서 4만 5천 정도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금액으로는 굉장히 뭐 커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시술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눈썹은 뭐 한두 시간 이렇게 하면 끝나는 네, 거고 한 번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결과가 확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시술 면적 자체도 굉장히 넓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시술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몇 번에 걸쳐서 오시는 거죠? 하루에 네. 안 하는 몇 거고. 번이나 와야 돼요. 몇 번이나 오고 한 번 올 때마다 한 3-4시간씩 이렇게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사장님 이렇게 해외에서 세 가지 그 사업을 해오시고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계신데 외국 손님들을 주로 상대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업들에 비해. 그러니까 쇼퍼나 한국인들을 다 거의 다 상대했다고 하면 지금 두피 쪽 이 사업은 거의 외국인
아마 거의 99.9% 네, 그죠? 네. 그럴 때 뭐 언어적인 거는 어떻게 하셨으며 손님을 대하는 방법이 한국인과 외국인은 많이 다른지 되게 궁금해요. 언어 공부는 일단은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여기 한국 사시는 분들 뭐 기본적인 거 다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부터 외국을 다니면서 한국이랑 왔다 갔다 하는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에 영어가 자연스럽게 계속 향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 향상이 돼서 지금도 뭐 같이 비즈니스 하면서 뭐 만나는 사람들 다 미팅 같은 것도 다 영어를 할 줄 아는 로컬 분들이시고, 그러니까 영어를 계속 매일매일 베이스로 계속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늘고, 그렇게 해서 영어는 는 거고. 뭐 어디 따로 공부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회화랑은 비즈니스형은 좀 다르잖아요. 쓰는 언어 같은 게 워드 이런 게 따로 뭐 공부를 아니요, 하신 건 그러니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 영어와 비즈니스 언어가 다르다는 거는, 우리가 비즈니스 언어를 생각하면 어디 뭐 TV에서나 어디 뭐 이렇게 본 프레젠테이션을 그러니까 막 무역 하는, 영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역 영어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영어 같은 거, 네, 네, 이런 네, 네. 거를 생각하는 것 좀 같은데. 더 고급진 이메일 쓰는 법. 그렇죠. 뭐 그래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실제 생활에 나와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미팅을 하고 할 때는 전부 그냥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과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속삭, 그 back and forward 한 만큼 이렇게 할 수 있는 생활 영어예요. 달리 해보면 업계 용어라는 게 따로 없는 분야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업계 용어는요, 그 업계에 들어가면 금방 익혀요. 업계 용어는 그 네네네. 업계에 들어가면 금방 익히고, 네네. 필요한 거는 이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이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나한테 전달하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는 거지. 이거는 생활 영어랑 똑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냥. 네네네. 이 생활 영어와 그 비즈니스 영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네네네. 예. 그럼 옛날에 현지 채용으로 네. 뭐 대기업에 들어가실 때도 따로 영어를 따로 준비했던 건 없고, 그냥 생활회화 여행 다니시면서 얻었던 그거를 그대로 그냥 뭐 한국 대학생들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토익은 얼마 이상 뭐 그런 거 해서 기본적인 다 하잖아요. 지금 요즘 대학생들은 그냥 네네네. 그 정도 수준이요. 체코에 교환학생을 왔고 체코에 머물고 싶었기 때문에 체코 기본 회화를 조금씩 공부했어요. 기본 회화를 조금씩 공부해서 한 2년 정도 처음에 공부를 했었는데, 네네네. 그 이후로는 이제 안 했는데,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조금 더 늘 줄 알았는데 사실 조금 늘긴 했으나 거의 안 쓰니까. 사실 네. 아니요, 쓰긴 쓰죠. 쓰긴 맨날 쓰죠. 쓰긴 써요? 맨날 쓰는데, 이게 언어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따로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해서 공부를 병행해가면서 생활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거랑, 아니면 그냥 밖에서 듣고 조금씩 들으면 늘겠지,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크게 늘지는 않고, 내가 여기 현지 언어를 임프루브 하고 싶으면 책을 잡고 단어도 그리고 표현도 문법도 계속 향상시켜가면서 밖에 나가서 얘기도 더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사실은 저는 이제 14년 있었는데, 사실 체코어가 뭐 영주권 딸 만큼 그 정도 기본 레벨은 되지만, 사실 모든 내용을 이제 100% 이해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할 만큼은 되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 프라하는 또 외국인 비중이 워낙 높아서 영어만 가지고도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으신. 아니요, 어려움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체코어가 반드시 써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식당을 하잖아요. 식당을 하면 사실 메인 밸류는 이 맛있는 음식을 계속해 균일하게 낼 수 있냐는 거고, 그걸로 판단돼요. 그리고 나머지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들은 직원들이 하면 되고, 사실 사장은 손님들이랑 1대1로 커뮤니케이션을 막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관여 서비스고, 서비스 차지도 크고, 손님들이 결정을 하는데 엄청나게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실하게 손님한테 설명을 해주고 믿음을 줘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죠. 네. 서비스 자체는 이제 여기 결과로 보여주는 거지만, 네네네. 여기에 대한 손님들에 대한 확실한 정보와 정확한 이해를 다 줘야 되는데, 이게 네네네. 체코가 안 되면 힘든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손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직원이 있어요. 아.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이 이제 그걸 담당해 주고 있고, 네네네. 사실 제가 체코마를 플루언트하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내가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까지는 안 돼서 이걸 도와주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이제 다른 데 더 집중하시고.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도 이제 미용 서비스를 받아 머리 하러 가면 머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미용사분이랑 이제 막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좋은 분위기로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것도 좀 마찬가지인 게, 손님이랑 3시간, 4시간 보내면서 얘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커뮤니케이션이랑 손님들이 그 상황에서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제약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체코 말만 하시는, 영어를 못하는 손님들은 기본적인 체코 말로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을 하는데 막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손님들은 이제 의사소통을 어느 정도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저의 다음 캐리어를 위해서 해야 될 거는, 제가 체코 말을 조금 더 향상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한국 고객들과 외국 고객들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체코 고객들은 일단은 시술 시간이 이제 뭐 손님에 따라서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손님도 있고 4시간까지 가는 손님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사이에 휴대폰이 울리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이 손님한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걸 잠깐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좀 굉장히 매너에 어긋난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체코 분들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너 자체가, 손님들 또 오면 그 시간 동안 자기 휴대폰을 꺼요. 그리고 자기가 전화 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자기도 미안해 하면서 끄고 안 받아요. 그러니까 손님들 자체도 이 시술에 집중을 하고 다른 것들은 다 꺼버리고, 그래서 나도 그 체코 손님들이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이제 휴대폰도 다 무음으로 다 해놓고 이 손님과만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약간 매너가 있어요. 아니,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예전에 이빨 치료를 받는데 저 담당 치과 의사가 뭐 알람만 울리면 자기 휴대폰을 보는 거예요. 위생도 문제지만, 아니, 불안한 거 있잖아요. 이걸 나한테 집중 못하면 뭔가 찌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민감한 부분을 다루는데 딴짓을 근데 하면 이제 무섭더라고요. 근데 손님들 자체도 그렇게 자기들 휴대폰을 다 모음으로 처리하고, 그 시간, 그래서 만약에 시술 중에 뭐 전화가 온다 그러면 미안하다고 해요. 미안해서 휴대폰 꺼버리고. 그렇죠. 너무 여기가 중요한데 그런 불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요. 그러나? 그럼요. 제가 느낀 거는 그냥 약간 그게 커처 차이인 것 같아요. 컬처. 손님들의 약간의, 네네. 이게 매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이 시간 동안 여기 작업에 서로 집중할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하는 네네네. 거, 네네. 그게 약간 매너 같았어요. 네, 제가 네. 느낀 거는. 왜냐하면 이제 손님들이 처음 할 때는 좀 긴장하는데 뭐 2-3번 계속 오면 굉장히 릴렉스해지거든요. 그래서 막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사실 실수를 해요.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국 손님들은 막 전화 오면 잠깐 전화 좀 받을게요 하고 전화 받고. 정말요? 뭐 이 수시술을 하다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저도 이제 눈썹 손님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눈썹 손님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체코 분들은 눈썹 손님을 6,000꼬르씩 받아요. 저는 봤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가격대가 조금 있잖아요. 네네네. 이쪽 네. 프라하 쪽에서도 네네. 이제 눈썹 아티스트들이 네. 6,000, 7,000 이렇게 되면 조금 약간 브랜드 네임이 있는 아티스트들이 그 정도 받거든요. 네네. 물론 더 받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받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손님들도 조금 이제 고가를 지불함에도 굉장히 너는 잘하는 아티스트야. 내가 이 정도 쓰는 게 돈이 안 아까워. 라는 약간의 아티스트로서의 약간 조금 이렇게 리스펙트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네네네. 왜냐면 한국 분들은 이제 뭐 눈썹이나 그런 걸 했을 때도 약간, 제가 그런 생각 봤거든요.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 디스카운트 민족. 아니면 뭐 그냥 조금 뭐 네가 눈썹 아티스트야, 네가 이제 타투 아티스트야, 네가 피그멘테이션 아티스트야 하고 이렇게 약간 리스펙트 해주는 느낌 같은 거는 한국 분들한테는 별로 못 받았는데, 서비스인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내가 서비스 받는 거야라는 그 정도의 느낌을 계속 원오브 댐 같은 받았었는데. 느낌으로.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을 약간 좀 받는 게 있었다면 여기에서는 손님들이 약간 리스펙트 해주는 느낌도 많이 받고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맙고 막 저한테는 막 크리스마스 되면 막 과거에 손님들한테 문자도 와요. 막 머리 해줬던 손님들이 너무 고마워. 너를 프라하에서 찾은 게 난 너무 행운이야. 그리고 한국 가지 마. 뭐 그리고 네가 내 인생을 바꿨어. 뭐 이런 것들. 네, 아무튼 맞아요. 이게 워낙 중요한 작업이고 개개인한테 이걸 받는 개개인한테는 워낙 중요한 작업이고 그래서 굉장히 appreciate하고 굉장히 respect 해주고 그런데 이제 헤어 작업뿐만 아니라 눈썹 작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너무 놀라워, 너무 고마워. 네. 이러면서 이제 한 명 해주면 2명 데리고 오고 멋지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계속 연결이 네네. 돼서 네. 거기 사장님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느끼신 게 많을 텐데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이 해외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유망 아이템이랄지 아니면 아이템을 선정하는 나만의 어떤 기준이랄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나한테 일주일 뒤에 오를 주식을 가르쳐 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그래도 약간 속간해지는 게 있잖아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요거보단 요게 낫다. 아까 시즌성 사업보단 시즌이 없는 사업이 그렇죠. 낫다. 그런 부분에 그런 대해서 얘기할 수 기준들. 있죠. 네네네. 시즌이 일단 저의 경험상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시즌이 많이 타는 상품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로컬들이 메인 고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일단 좋아요. 하지만 한국 분들만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비즈니스도 많아요. 왜냐면 게스트 하우스도 그렇고 뭐 다른 어떤 것들을 하셔도 한국 분들만의 풀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의 성격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 보내드리고요. 저한테 예전에 한번 이러신 분이 있었어요. 쪽지가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한국에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외국에 가서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체코에 가서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인테리어는 여기도 분명히 수요가 엄청나게 있죠. 왜냐면 여기도 집도 많이 투자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힘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인테리어는 굉장히 커뮤니케이션과 조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부분인데 그분이 여기 왔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언어의 문제.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쪽에 뭐 자재를 어디서 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도 제로 상태인데 뭐 그런 것들을 와서 뭐 어디 뭐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중요한 사업 부분인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그리고 경쟁도 로컬들과 엄청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너무 진입장벽이 큰 것 같고 뭐 근데 너무 케바케로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여쭐게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그런 큼지막한 사업장을 얻어야 되는 거 말고 1인 사업을 좀 잘 픽업하신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커 사업 이런 것도 그렇고 뭐 두피 사업도 그렇고 없는 아이디어들이잖아요. 니치 마켓을 좀 잘 파고 드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럴 때의 기준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시즌성이 아니면서도 또 그런 말씀도 하셨었잖아요. 흔하지 않은 거, 가격 경쟁이 붙지 않는 흔하지 않은 거.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찾으세요? 그러니까 한국과 체코를 딱 비교해보고 한국에 있는데 체코에 없는 거, 한국은 좋은데 체코는 못하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찾으셨는지. 단순했죠. 왜냐면 저는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아이를 낳아서 출산을 했고 그러면 당장 아이에게 필요한 거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너무 당연하게 저렴하게 좋은 가격으로 유용하게 쓰고 있었던 그 네임 스티커가 여기는 없었고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고 이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거였고 분명 엄마들한테 너무 유용한 건데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대한 약간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거 왜 그래? 나 불편해. 내가 불편하면 보통 다른 사람한테도 불편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불편해? 그러니까 불편해. 나 불편해. 나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른 한국 엄마들도 사실 한국 가면 네임 스티커 다 사와요. 좋은 거예요. 거기가 싸고 여기 엄마들도 애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할 거라는 거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도 필요할 텐데 좋아할 텐데 그거를 내가 살면서 내가 불편한 점을 찾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사업은 뭐 제가 선택한 건 아니었고 남편을 서포트하면서 했던 거였고 이제 세 번째 사업 이건 제가 이제 선택한 거는 또 이거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체코에 14년째 살고 있는 여기 교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의 비교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넓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시장도 볼 수 있고, 여기 시장도 볼 수 있고, 한국인의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어느 정도 살았기 때문에 여기 시장도 볼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은 100%는 모르지만, 체코에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해외 생활을 하고 싶고, 그게 이제 체코나 유럽 국가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네네. 처음부터 사업자나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비자를 받아서 시작하려는 거는 저는 네네. 사실 그게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불안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매출 증빙하려면 최소 1년 예, 이상인데. 예.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시도를 했던 분들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듣고 한 적이 있는데 뭐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한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뭐 보통은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시면 돈을 주고 중간에 이제 비자를 해주는 에이전시나 사람을 네네네. 쓰거든요. 네네. 근데 그 비용이 작지가 않아요. 아하. 네. 몇백만 원에서 뭐 돈을 엄청나게 쓰는데 사실 그게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는 비자를 받는다고 해도 내가 하는 이 사업이 네네.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여기에서 잘 된다는 네네. 보장도 맞아요. 없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이 나라의 삶과 내 삶이 여기 왔을 때 어떨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유럽 쪽이나 체코나 이런 쪽으로 와서 해외 생활을 네네네. 해보고 싶다. 근데 사업으로 시작하고 싶다. 저는 저 가족이라면 말릴 것 같아요. 저 가족이라면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오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고 조금 더 안전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 작게 소소하게 하나하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밟아가는 방법을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오시면 이제 어느 회사 밑에서 좀 일해 보신다거나 한국에서조차 동종업계에서 일해 보라고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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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여기는 특히나 외국이니까 비자 네. 문제가 세팅 어느 정도 했는데 비자가 끊겨버리면 돈만 날리고 돌아가는 상황이 다른 나라에서도 왕왕 있던 것 같아요. 엄청 많죠. 왜냐면 바깥에 나와서 제가 지금 14년째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뭐 2년, 3년 되신 이렇게 분들 보면 제 2년, 3년 차를 돌아보면 전 그때 이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냥 저의 경우에요. 5년 정도 지났을 때 조금 알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지났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년 차쯤 됐을 때 이제 조금 더 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것도 이런 느낌을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제가 사회생활을 안 하고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애만 케어하는 삶을 살았다면 훨씬 더 몰랐을 거예요. 여기 그럼요. 바깥 네네. 세상을 몰랐는데 저는 네네. 이제 여기서 직장 생활도 했었고 여기서 집도 샀어요. 차도 샀어요. 여기서 애도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개인 사업자로 사업도 했어요. 법인 사업자로 법인을 열어서 법인 사업자로 사업도 했어요. 집도 팔았어요. 집도 또 하나 샀어요. 뭐 체코 이런 식으로 전문가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겪는 많은 것들이 맞아요. 다 원활하고 다 쉽진 않았어요. 중간에 맞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업 앤 다운. 그러니까 저도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한 10년 차 되니까 이제 조금 알겠다 정도인 직접 거예요. 겪지 않으면 절대 뭐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냥 사는 것만으로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시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남의 조언이 들리지 않는 수많은 정보라고.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잖아요. 네. 살짝 이제 전화 통화를 네. 지금 네, 아는 네, 분한테 네. 전화가 와서 짧게 네. 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아시는 분인데 이제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프라하에서요. 네,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시는데 저한테 몇 번 계속 전화 통화를 나눴어요. 이 관련해서. 근데 저는 정말 조심해라. 다큐멘트 하나하나 사인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게 몇 억짜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변호사 찾아보고
부동산 에이전시 네가 믿을 만한 사람 찾아보고 제가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줬거든요. 해줬는데 네네네. 지금 이제 다시 얘기를 나눠보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포인트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지 하고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바깥에 나와보면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직장 네네네. 오래 다녀가지고 직장에서는 성공하셔서 20년, 30년 하셨던 네네네네. 분들이 퇴직금 가지고 바깥에 나오시면 바깥 세상에 대해서 조금 무뎌요. 저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고 제가 100% 그렇다라고 이런 거는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는데 바깥 세상에서 이제 조금 바깥 세상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저도 초짜지만 얘기를 해보면 너무 순진한데? 그쵸. 그러니까 온실 속에서 잘 자라던 화초가 네. 잡초랑 어우, 맞붙으면 어우, 너무 순진한데? 이런, 어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것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쉽게. 회사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회사 생활 저는 2년도 못 채우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성격상 너무 안 맞기도 했고, 그 똑같은 패턴에 그 안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지고 가는 삶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 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능력이 왜냐하면 따로 있어. 탤런트가 있어요, 서로 있어요. 다른 예, 영역을 그 잘 버텨낼 수 먹잖아요. 있는 분들은 와 대단하신 네네네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쉽게 설명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안에서 내가 하는 결정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내가 어떤 하는 회사 생활 내에서 하는 것들이 내 월급에 크게 영향 안 미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나 해서 내가 이거 실수했다고 갑자기 내 월급이 팍 깎여서 막 그럼요. 갑자기 우리 집에 엄청난 영향을 줄 정도로 막 몇 달치 월급이 안 나오거나 뭐 크게 또 엄청난 그죠, 실수를 그죠. 하지 않는 이상 갑자기 막 잘라버리는 그런 경우도 없고 네네네. 내가 하는 어떤 결정과 내가 하는 어떤 액티비티가 당장 내 라이프에 크게 임팩트가 팍팍 오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결정 하나하나가 내가 하는 마케팅적인 결정, 내가 회계사를 누가 쓰냐, 내가 변호사랑 어떤 결정을 하냐, 맞아요.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뭐 부동산과 어떤 계약을 하냐, 내가 하루하루 이 손님과 어떻게 하냐, 내가 손님 하나 어떻게 잘못하면 이 손님이 고소해버리면 당장 또 뭔가 다른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하는 뭐 어떤 경우 하나하나가 나에게 영향을 주게 돼요. 나의 파이낸셜적인 부분. 내가 리스크를 다 안고 가는 거예요. 그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게 회사 생활 하다가 회사 밖에 나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그동안 회사에서 얼마나 내 장애물을 쳐줬었는지 그걸 딱 그런 것도 느끼겠더라고. 있죠. 네, 저도 그냥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그냥 초짜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몇 년간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회사 다니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거나 이런 걸 해서 얘기를 나눠봤을 때 이제 지금 제 입장에서는 보이는 거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거나 그리고 어떤 것들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너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게 저도 보여요. 저도 느껴져요. 그러면 당장 밖에 나와서 뭔가 하려고 할 때 부동산 중개인들, 그리고 변호사들, 회계사들, 내가 비즈니스 관련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얘 초짜야.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떤 분이 한국에서 와가지고 언어도 전혀 안 되고 이 사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시스템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옆에 인간관계도 도와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도 100% 서포트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내가 뭐 하고 싶어. 나 돈은 얼마 있어.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면 그거를 빼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달려들겠어요. 다 알아요. 몇 마디 해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해외에 나와서 생활해보고 싶으시고 이런 거를 삶의 경험을 해보고 싶으시고 하는데 사업으로 시작하고 싶다. 밖에 나와서. 저는 제 친구들이 물으면 그거는 안 된다고 할 것 같고 나와서 알바해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디 그죠, 고용주한테 그죠. 들어가서 돈 적게 받더라도 한 2, 3년, 2년 일해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살아봐. 그리고 그때 조금 감이 오고 네가 그때도 여기서 뭔가를 하고 싶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 라고 네. 할 것 같아요. 사장에게 연락 좀 많이 주십시오. 네. 와서 많이 배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냥
그냥 제가 이게 그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했던 부분이나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뭐 어떤 그런 걸 조언 같은 거를 드릴 수도 있고, 왜냐면 저도 처음에 할 때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주변에 정말. 없는 거부터 정말 제로부터 이렇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씩 저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하면서 네. 계속 배우고, 언제나 뭔가 리스크가 있고 그 리스크를 이제 보호하려고 변호사랑도 얘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긴 다 그게 비용이잖아요. 변호사랑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게 아까 비용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나와서 내가 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나의 주머니 사정과 우리 그러니까요. 가족의 경제 상황과 연결이 된다고요. 사실 한국에서는 약간 저비용이나 무료로 해결할 수 있는 데들도 찾으면 없지 않잖아요. 한국은 우리가 한국어 정도 알잖아요. 우리 어, 한국어를 네네네, 알잖아요. 네. 그리고 언어도 다 통하잖아요. 네네. 여기도 뭔가 서포트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언어도 안 통하지. 여기 시스템이나 여기 사회에 대해서 정보도 없지. 그리고 여기서 도와줄 주변 사람들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린 여기 가족도 없어, 친척도 없어, 오래된 정말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친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얘 회사 나와서 돈은 있는데 뭔가 하고 네네네. 싶어 하는데 쉽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자꾸 고난이도네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교민 사업자가 워낙 많으니까 또 다른 얘기일 것 같은데 큰 도시들은 독일도 많고 근데 이 체코는 워낙 교민이 적으니까 뭐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이렇게 한국 이민자분들이 많은 곳에서도 한국 사람 제일 조심해라 하는 이유가 맞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보면 알아요. 아, 얘 이제 왔네. 맞아요, 뭔가 맞아요. 하고 싶어 하는데 돈은 거기 좀 있는데.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도 근데 업으로 많지 않나요? 많은데 돈 많이 받잖아요. 아, 그런 거. 네, 다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아는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 사업하고 뭐 하고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묻길래 이제 대화를 좀 나눴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부분이 법률적인 문제는 변호사 쓰면 되고 회계적인 문제는 회계사 쓰면 되고 뭐 부동산 찾는 거는 부동산 에이전시 통하면 되고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돈 조금 쓰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변호사를 맞네. 써요. 내가 돈을 뭐 엄청 유명한 변호사라고 누구한테 소개받거나 어떻게 들었어. 이 사람한테 돈을 엄청나게 써요. 근데 이 변호사가 나를 위해 정말 최선의 방법을 해서 일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어떻게 알 거야? 우리 처음에 오시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나에 대한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지, 이 회계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100% 우리 회사를 통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주고 있는지, 이 부동산 중개인이 앞에서는 하하하 웃으면서 이거 여기 괜찮아, 여기 위치도 괜찮아, 이 가격도 괜찮아.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도 분명 많아요. 하지만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를 다 이렇게 캐치할 수 있을, 캐치가 냄새가 나거든요. 냄새가 난다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렇게 될 때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엄청나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제 나와서 계속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엔 순진하거든요. 저도 생각해보면 처음에 할 때 말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인보이스를 받고 돈을 지불하고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열받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순진해서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자꾸 해보면 경험이 쌓이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럼요.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이거는 클리어하지 않은데 얘가 왜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난 계속 물어요.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그럼 이 사람들도 알죠. 얘가 뭔가를 아는구나. 얘가 뭘 해봤구나.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질문 자체도 굉장히 단순해지고 정보를 주는 사람한테 100% 의지하게 되고 맞아요. 너무 위험해요. 네네.